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박경훈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인보사가 뭐길래?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로 알려진 인보사. 그런데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성분이 다른 것으로 밝혀져서 뜨거운 논란이 됐죠. 오늘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교수님, 일단 이 비임상 단계부터 약품이 판매가 되기까지는 인보사 주 성분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지금 확인이 된 거죠? 네, 일단 그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바뀌었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처음에 이제 신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임상 그리고 실제 환자 투약까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뭐 불순물에서 오염이 됐을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대단히 어떤 충격적이 많은 어떤 뭐 변수들이 우리가 예상이 됐었는데 다행히 이제 주성분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임상 실험에서 투약까지는 이루어졌다라고 현재 뭐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이제 신고가 됐을 때는 처음에 신청서를 냈을 때는 이제 연골세포라는 어떤 명칭하에 그걸 이제 신청을 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제 신장세포였다라는 네. 이제 두 개가 성분이 같으냐 다르냐니까 결국 신고했던 그 성분이 바뀐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식약처의 입장이고 네. 이제 회사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이름이 잘못됐을 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코오롱 측은 개발 과정 중에서 성분이 바뀐 건 아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3천여 명 이상 환자들한테 처방을 해서 투약을 했기 때문에 네. 안정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식약처 허가 당시에 확인됐던 게 연골세포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장세포로 확인이 된 거죠. 교수님, 이 식약처의 주장대로라면 허가 당시와 성분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예,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식약처는 처음에 제출했던 서류를 보게 되면 일관되게 연골세포였다. 네. 즉 연골세포라는 전제 하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고 식약처에서 검사를 해봐도 신장세포는 없었다. 신장세포의 어떤 유전자 정보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식약처의 입장이고 코오롱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름을 잘못 썼을 뿐이지 네. 일관되게 그 당시에 제출했었던 우리가 일관되게 어떤 자료라든지 어떤 샘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그리고 현재까지도 바뀐 게 없다, 똑같다. 그러니까 네. 이름만 바꿔달라.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똑같은 집인데 우리가 간판을 좀 잘못 달았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 이름을 좀 잘못 달았을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일반적으로 좀 관례적으로 뭐 다시 이름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다시 신장세포가 원래 들어있었다는 걸로 바꾸면 되지 않냐라는 게 이제 코오롱의 주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식약처는 지금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랑은 성분이 바뀌었다는 얘기고 지금 코오롱 쪽은 이름만 바뀌었다. 지금 그런 얘기인 거죠. 오늘 결과가 나온 것이 코오롱 측에서 미국에 검사를 의뢰한 것인데 네. 15년 전에 처음 코오롱에서 성분 검사를 할 당시에는 이 검사 기법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신장세포인 줄을 모른 채로 이름을 잘못 붙였다라는 네. 입장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성분명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계속 판매를 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식약처에서 어떤 처분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이번 사태가 어떻게 이제 결론이 지어지든 간에 일단 허가를 내준 식약처도 책임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예, 결국 이제 식약처가 하나의 문제는 이제 처음에 허가를 내줬을 때 이걸 제대로 확인을 했었는가라는 네.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허가를 내준 다음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예를 들어서 체크가 부실했다면 그 부실한 자체로 이제 결국 식약처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고 네. 그리고 그게 결국에 이제 명칭만 달라졌다라고 나중에 할 경우에 그러면 처음에 허가 단계에서 그리고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후에 관리 감독 그 과정에서 알았어야 되는데 그 역시도 발견이 안 되고 그럼 코오롱이 발표를 하면서 이실직고를 하면서 이게 알려지게 됐다는 점에서 식약처는 이중으로 지금 그 책임론에서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다른 얘기로 일부 제약업계에서는 이 신장세포라는 게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도 하는데 변호사님 이 또한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일각에서 이 약을 투약했을 경우에 종양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됐고 그에 네. 대해서 고롱 측에서는 방사선 처리를 모두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하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투약을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관련 카페를 개설해서 어떻게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이 입증이 된다면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교수님, 이 코오롱층은 지금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인보사를 투여하는 환자들의 불안감은 계속 커질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사한 기업 측의 은폐라든지 기업 측이 어떤 정확하게 정보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나타났던 과거에 우리는 뼈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그 악몽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어떤 기억들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코오롱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발암물질 이런 어떤 로서의 어떤 기능은 작동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환자 입장에서는 향후에 그러면 10년 후도 이게 안전할 것인가 네. 또는 그리고 그럼 죽을 때까지도 이게 안전할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여전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 역시 계속 문제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인보사의 성분 그리고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